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오늘 381회 일부 톡스 원래 박미수 님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지금 그 일이 이제 급하셔가지고 저희 진행자들이 다 백수가 아니거든요. 다들 일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이제 바쁘면 저같이 이제 상비군이 이제 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북포럼 문화를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아주 주제가 아주 거창합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래서 교육생태학자면서 영어 교육 전문가이신 김종춘 교수님께서 오늘 요 주제로 해가지고 15분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끝나고 나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춘 교수님 소개시키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진보다 낫네요. 아 진짜요?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죠? 네. 제가 하루 종일 우리 젊고 풋풋한 대학생들 보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뵈니까요 마음이 짠합니다. 사회생활 너무 힘드시죠? 그렇죠. 또 혹시 영어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에요? 맞죠? 저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잠깐 시골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초반까지.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미사리 조정경기장 아시죠? 거기로 소풍을 갔어요. 처음으로 저는 미국인을 본 거예요. 조정경기장에서 선수를 본 거죠. 펜스가 있고 선수 미국인이 있는데 제가 그 선수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정중하게 손을 모으고요. Hello, Mr. Monkey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셨죠? 저는 그때 그게 인사인 줄 알았어요. 책에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보통 어떻게 돼요? 캐릭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쁘게 Hello, Mr. Monkey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미국인이 펜스를 넘어서 저를 잡으러 오더라고요. 그냥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생각했죠. 나는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 왜 욕을 하면서 나를 잡으러 올까.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영어에 관한 아픈 추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전임으로 6년째 우리 대학생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영어 12년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12년째 저는 영어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한 5년, 6년 있고 그전에는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정말 영어 쪽 관련해서는 아마 유학 사업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쓰고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English Next in Korea라고 정해봤어요. 사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는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어가 어저께는 어떻게 되었고 오늘은 어떤 상황이고 내일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 지식의 반감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수금지하 목도 천해명 열심히 외우셨죠? 근데 수금지하 목도 천해명 중에서 명왕성이 어떻게 됐죠? 퇴출됐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하루아침에 뭐 될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참으로 유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합니다. 근데 지식의 반감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우리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증언 하나를 좀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문명이 시작되고 난 시점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상의 정보의 양을 다 합치면 그 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5 엑사바이트라고 그래요. 킬로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 여러분 다 익숙하시겠지만 엑사바이트는 10의 18승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떤 분들은 HD급 영화를 한 3,500시간에서 많게는
4,000시간 이상을 볼 수 있는 양이래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저께 여러분 주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일어났죠. 그러면 그 이틀의 시간 동안에 이 5엑사바이트의 새로운 정보가 새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저께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했던 정보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트위터에는 하루에 2억 개의 글이 올라온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도와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페이스북에는 하루에 2억 5천만 장의 사진이 everyday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요. 사이트 때문에 유튜브 더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유튜브는 60일간의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난 60년간 미국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모든 영상의 양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2달 지나면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서 만들었던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모든 양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이런 정보가 실제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 하룻밤 자고 나면 5엑사바이트의 양이 신규로 만들어지는데 그 정보의 양의 절대 다수가 어떤 랭귀지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영어가 몇 점 몇 프로예요? 55.4%예요. 근데 제가 가장 보수적인 자료를 찾은 거예요. 일반적인 자료들에서는 보통 70%에서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중국어를 한번 보실까요? 중국어 한번 찾아보세요. 4.6%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의 학자들은 중국이 지금도 열심히 자국어로 세계의 정보를 많이 바꾸고 있지만 중국이 영어로 되어 있는지 정보를 자국어로, 즉 중국어로 바꾸기 전에는 중국이 절대 넘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즉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감하시죠? 거의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영어로 공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 내가 필요한 그 정보의 양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고 프로세싱해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 시대의 인재의 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다시 수단이다. 그리고 무엇으로 공부한다? 영어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어떤 언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에게 우리 데이빗 그라돌이라는 우리 유명한 영국의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English Next라는 이 저널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영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번 인도네시아 학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 제가 참석해서 같이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영어의 성장 곡선을 쭉 그었어요. 그 밑에 바닥에 일본어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어의 성장 곡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의 수직적 곡선을 바닥에다 깔았어요. 근데 중국어는 일직선입니다.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중국어 도무지 내가 발음 때문에 성조 때문에 못 따라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까요? 스페니쉬예요. 또 프렌치는 이미 죽었죠. 좀 죄송하지만 국제회의 때만 좀 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인도어, 아랍어, 그렇죠? 아랍어 우리 빛나던 덕분에 많이 떴잖아요. 그 정도의 랭귀지 코드가 같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사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 영어 사용 국가를 한번
세 부류로 한번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츠루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미국의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세 개의 서클을 이야기했는데 차트 보시면 제일 가운데 있는 이쪽 부분, 제일 가운데 있는 서클을 우리가 이너 서클이라고 그래요. 최 안쪽에 있죠. 이너 서클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사실은 영어의 종주국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옛날에 한때 강대국들이었죠. 근데 그 다음 원이 뭐냐면 바깥에 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원들은 사실은 상당히 과거에 아픈 역사를 가진 곳들입니다. 왜? 이 영어의 종주국이었던 나라들의 뭐였어요? 식민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본어가 그죠? 이중 언어로 같이 교육을 할 뻔했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필리핀 같은 나라, 스페인 영향도 많이 받았죠.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깥쪽에 이 서클을 보시면 expanding 서클이라고 그래요.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서클층인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어요. 또 같은 어떤 컨텍스트를 가진 나라가 뭐예요? 중국하고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에요.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슬라이드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의 나라들을 우리는 ESL 국가라 그래요. 무슨 국가? ESL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2 언어예요. 필리핀 가면 어때요? 저는 이제 동남아를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제가 열대과일을 좋아해요. 그럼 항상 가면 마트 안 갑니다. 시장을 가요. 시장에 가서 직접 현지인들과 내고를 하면서 과일을 사서 호텔에 가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들과 교류하면서 일상적인 어떤 사고 팔매의 어떤 그 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어를 한번 구사해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들과 잘 통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네, 죄송합니다. 아픈 추억을 또 떠올려서 굉장히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엄마 발음 구려. 엄마 발음 뭐 하다고요? 구려라는 말. 제가 어머니들 너무 많이 만나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EFL이에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는 거죠. 우리는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로. 그래서 일본도 우리 2013년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나라들인 겁니다. 우리는 expanding circle에 있는 나라.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희귀한 영어 현상 하나를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이 단어 별표 10만 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English divide라고 그래요. 사회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English divide예요. 옛날 우리 IMF 때에 회사에서 밀려나셨던 분의 호칭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죠? 별칭이. 그분들의 특징이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맹도 있었어요. 컴맹들. 컴퓨터나 이런 IT에 능하지 않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맹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영맹이 지금 핫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영어를 유창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40, 50대 정도 돼서 영어를 커뮤니케이티브, 의사소통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그 세대와의 사이에 무엇이 있다? 디바이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만간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잉글리시 디바이드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제가 칼럼에도 한 써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리터니 이펙트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리터니가 뭡니까? 귀국자죠. 귀국자 효과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왜? 여러분 입사 지원서 받아보면 스펙 중에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사람 요즘 별로 많이 없어요. 거의 머스트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제가 정의하는 return인 거예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유학 안 갔다 온 사람, 예를 들면 영어를 지도하는 쪽에서는 유학 안 갔다 온 사람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해외 주재원 출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점점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귀국자 효과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해마다 해외 유학을 가는 인구, 우리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귀국자 효과, 리턴 이펙트를 낸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저희 아파트 24층에 제가 사는데 아파트 내려가다 보면 엄마와 자녀가 아파트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강남이나 특별히 대형 서점에 가보세요. 아이와 엄마가 혹은 아빠와 아이가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리턴 이펙트예요.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사회 현상이 사실은 우리 복고일시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영어 공용화, 상용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뉴스에 아마 옛날에 한때 떠들썩했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2010년 3월 학기부터요, 1학기부터 우리 포스텍 지금 바꿨죠. 포항공대. 여기서 캠퍼스 영어 공용화를 진행했어요. 캠퍼스 영어 공용화. 뭐냐면 행정문서의 영문과 국문을 혼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영어로 해요. 강의도 뭘로 해요? 영어로 해요. 이거 벤치마킹해서 어디도요? 울산과기대도. 그럼 우리 포스텍은 어디를 벤치마킹 했느냐? 홍콩 과기대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홍콩 과기대 국제 랭킹, 국제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세계 지수가 높은 거예요. 세계 랭킹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국제화 지수가 낮으니까 세계 랭킹에서 뒤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자체의 캠퍼스를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 영어를 계속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 캠퍼스를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지만 ESL화 시켜버린 거라는 거죠. 영어를 평상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겁니다. 영어 마을이 사실은 뭐예요? 국소적인 ESL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제가 차트를 이렇게 그려놨죠. EFL적인 성격이 점점 떨어지고 어떤 성격이 지금 커가고 있다? ESL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영어 교육의 목표나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님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빅스, 괜찮죠? 그 다음은 뭐냐면 캘프라 그래요. 위에 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근데 밑에 나오는 이 캘프라는 단어는 cognitive, 인지적이에요. academic, 학문적이에요. language proficiency에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단어예요. 학문적이고 인지적인 언어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한국에서 1년 동안 영어 회화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3개월 정도만 어디 가면 좋아요? 해외 가서 살다 오시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3개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3개월 영어 사용 안 하시면 백슬라이딩 됩니다. 백슬라이딩. 다시 도태 현상이, 후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정말 모국어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면 사실은 이 캘프의 능력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 영어 사용 안 하셔도 뭐예요? 금방 영어에 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면 ECP, EAP, ESP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별표 10개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ECP는 사실은 빅스하고 똑같아요. 이때 C가 커뮤니케이티브였죠? 의사소통. 그럼 여기에서의 커뮤니케이티브도 사실은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인데 어떤 영어냐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몰입하고 열광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기초 영어는 다 돼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EAP라 그래요. Academic Purpose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토플 보고 Immersion 몰입 교육 수업을 하는 것이 바로 EAP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오늘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를 팝업하고 싶은 것은 바로 ESP입니다. 영어가 Specific Purpose, 특수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Job English가 아마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대학도요. 1학년 신입생들이 하루에 1시간씩 전공 실무 영어를 합니다. 회화로. 소수 인원이 모여서. 그 이유가 뭘까요? 영어를 잘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어진 컨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실무 영어를 하는 것이 이제는 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인정받을까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어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많이 샬라샬라 떠든다고 잘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돼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 시대 위에 뭐라고요?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잘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설득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뭐예요? 직무 영어, Job English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딱 하나만 여기 뭐야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영어 늘리기 위해서 딱 팁 하나만 현실적인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좋습니다. 네, 네. 하나만.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말 하기 전에 정말 자신의 수준에 딱 맞는 영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시기도 좋아요? 듣기도 좋고 따라하기도 좋고 녹음하기도 좋겠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뭐 한 문장도 괜찮아요? 한 문장도 뭐 괜찮습니다. 와우 이래도 돼? 와우도 좋죠. 쓰다 좋아요. 와우. 네. 늘어요? 영어가 늘어요? 그렇게 영어 매일 늘죠. 와우만 해도? 와우와우만 하면 이제 네. 실제 생활에 도움은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없어요? 질문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보다 코멘트 네네네네.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네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이제 안 오는 걸 했지만 한 15년 되니까 완전히 반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백슬라이딩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외국어를 가장 잘하는 잘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배우자를 얻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아니 현실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제가 미국 갔을 때 네. 한국 완전 토속 남자인데 엄청 영어 잘하는 거야. 얼마 됐냐고 또 6개월 됐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 것 같아. 미국 여자는 생긴 거야. 저는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그 세계 공용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까 영어가 55.3%라고 했잖아요. 바디랭귀지? 브로큰 잉글리시. 미국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 유창하게 영어 하려고 막 그러겠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실 맞는 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우리가 미국 가도 미국 정통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죠. 근데 말씀하셨는데 크리스탄 너털이라는 이 여자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원어민하고 살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한 손에 영어 원서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영자 신문을 들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분 뒤에 그 2부 한근대 자매와 톡스가 있겠습니다. 네.